2016년 7월 26일 화요일 야간 공개방송을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와 화면 잘 보이고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확실히 다 단골 손님들이시네요. 다 단골이에요, 단골. 네. 단골 중에 오늘 하루 걸러뛰시는 분들도 있고.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카페 풍문간파. 네이버에서 전륜 이상현으로 또는 풍문간파. 네이버에서 전륜 이상현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이버에서 전륜 이상현으로 검색을 하시면 우리 공부할 수 있는 100% 무료로 진행되는 야간 교육 방송과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장 풍문들. 곧 있으면 여러분들 시장이 바뀝니다. 8월 1일부로. 뭐 때문일까요? 8월 1일부로 시장이 바뀝니다. 그렇죠. 네. 거래시장이 3시 30분으로 연장이 됩니다. 종가법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종가는 말 그대로 종가에 공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변하더라도 이 기법의 원리, 규칙은 변하지가 않는다. 7월 27일 매매 기법용 주요시장 핫이슈. 키워드 읽어보겠습니다. 생소한 키워드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먼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이벤트, 남중국해 북테러, 선박형 원자력 발전소, 한일 해저 터널, 이상 고온, 리우 올림픽 저출산, 1인 가구, 싱글 차이나, 해피 먼데이, 증강현실, VR 컨텐츠, 자율주행, 고령화 시대 로봇. 자, 생소한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싱글 차이나, 해피 먼데이, 새로 들으시는 글들이 좀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의미는 단어에 의해서 전달이 쉽게 되실 겁니다. 자, 싱글 차이나. 이 싱글 차이나라는 거는 전 세계가 같은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전 세계는 아니다. 그렇죠? 아시아 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뭐가 문제다? 출산율이 떨어진다. 출산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출산율 엄청 떨어지고 성인이 없어요. 성인이. 조만간에 군대가 텅텅 비게 될 겁니다. 군부대가. 내무실에 한 53명, 40명 쓴다? 제가 알기로 최근 10년 사이에 내무실 한 20명 정도 쓰죠? 20명 이하. 그럼 내무실에 10명밖에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태어나질 않는데, 사람이 태어나질 않으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문제가 생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아파트 건물 한 건물에 한 10가구 살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쏟아졌죠. 대장이 바뀔 수도 있다. 대장이 제로투 세븐을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르메디앙스, 아가운컨이 흔들흔들거리고, 윗골이 길게 다고, 몸통에 고임을 가득 있고, 일단 위에 들면서 위에 매도 물량, 매물대가 아직까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보여준 것 같은데, 제로투 세븐은 애초에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천장이 텅 비어 있었죠. 그렇다고 대장주를 하기에는 그 종목이 그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선호하고 그런 종목은 아닌데, 이번에 어떻게 또 선바뀜, 테마주 대장의 물량이동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명을 했었어요. 맞으면 1번, 아니면 2번. 저출산해서 항상 대장이 아가방하고 보령이었는데, 테마주 대장의 물량 이동으로 그 규칙이 바뀔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교육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이 들으셨네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일단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싱글 차이나. 중국도 혼자 사는 가구가 늘다 보니까, 에휴, 그럴 바서 혼자 살겠다. 그러니까 자웅동체도 아니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웅동체도 아닌데 어떻게 나?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싱글 차이나라는 얘기 나왔고, 해피 먼데이는 무엇일까? 해피 먼데이. 행복한 월요일. 여러분들, 월요일이 제일 짜증나는 첫째 날 아닌가요? 우리 직장인분들, 금요일 날, 막 설렁설렁 하다가 불금 딱 보내고, 토요일 날, 주 5일째, 토요일 쉬고,
일요일 물론 이 이야기는 대기업 주 5일제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쉬었다가 월요일 날 출근하려면 엄청 짜증나는 거야. 예. 엄청 짜증나는 거야. 아, 실컷 놀았는데 월요일 날. 그럼 어떻게 돼? 월요일 날 비몽사몽 하면서 일하다가 화요일 열심히 일하고 수요일 열심히 일하고 목요일 열심히 일하고 금요일 날 또 설렁설렁 일하다가 주 3일제로 만들어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요, 여러분들. 예. 그 주말의 기운을 몰아가지고 주 3일제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자기 스스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자, 그러면 해피먼데이는 무슨 말이냐? 그 월요일을 쉬어버리자는 거예요. 그 월요일을 쉬어버리자. 어떻게? 만약에 어린이날이 뭐 토요일이다. 예? 그러면은 이 어린이날을 이 월요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월요일로. 예? 월요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쉬게 만들고 월차 써서 화, 수 쉬게 만들어서 뭐 월차를 쓰게 되면 5일, 6일씩 쉴 수 있는 날을 많이 만들자라는 정부 정책 이야기입니다. 해피먼데이.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날짜를. 없죠. 그런 건 안 돼요. 예, 그런 건 안 돼요. 뭐 어린이날 바꿀 수 있어요. 예,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광복절 이런 건 안 돼요. 특별한 그 날짜에 완벽한 의미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안 되는데 임의로 우리가 뭐 정했던 뭐 한글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날짜를 조율을 해서 갖다 붙이기 월요일로 붙여가지고 휴가 붙여서 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쉬는 날을 갖다 쭉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연장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꿈꿨더님. 저는 뭐 명절 이건 뭐건 다 똑같아요. 저는. 네. 네.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어떤 관련된 종목들을 지향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피먼데이가 실질적으로 빵빵빵 터져준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내수주가 움직이죠. 내수주. 출산이 많아요. 출산할 걸 갖다가 콘돔으로 맞겠죠. 출산 대신 콘돔으로 맞겠죠. 그걸 갖다가. 주식장이 하루 줄어드니 아쉽기도. 그 주식장이 하루 줄어들어서 아쉽다. 이 말인즉 매일매일 돈 버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 회원님들. 아, 주식 하루가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분이 매일 돈을 벌기 때문에 오늘도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쉬어서 못 본다 이런 뜻이니까 그분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매일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버는 날이에요. 매매를 하루 안 하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테마들이 생각보다 다 강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단어들을. 엄청나게 큰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좋아요, 나빠요? 시장이 좋다니까. 뭐 사드에다가 ARF, 남중국해, 뭐 불안불안 얘기하고, 뭐 김정은이가 뭐 어떻게 그 테러 뭐 파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도 시장이 잘 버티잖아요. 워낙 이제 많으니까. 그렇죠. 계좌도 당연히 좋아져야죠. 지금 계좌가 안 좋아지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네. 자, 키워드들 가지고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정책 이벤트. 정부에서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뭐 하겠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 기억납니까? 저도 기억 안 나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저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이제 그 정책들을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다, 뭐에 투자한다, 이거 할 거다,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얼마를 어디에 배정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곧 터져 나온다. 정책 이벤트. 그리고 남중국해는 여러분들 남중국해 해 무슨 해자예요 저게? 남중국해 해 무슨 해요? 바다죠. 바다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이야. 여기 넘으면 안 돼. 그러면 어디? 저기 육지에서 망원경으로 봅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구명보트 같은 거 타고 막 다니면서 막 단속도 하고 구석구석에 뭐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 보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막 이제 예, 찾아보는 거죠. 네. 그 종목 뭐였죠? 그 구명포트 관련주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구명포트 관련주 우진비엔지 헷갈리네. 이거 아니고 우신 아닌데 뭐지? 아 헷갈리네. 아 우 뭔데? 아 그래 우성 아이비. 네 우성 아이비. 예, 한번 크게 움직였었죠. 네, 우성 아이비 그리고 HLB. 네, 요런 종목들 있죠. 구명정. 남중국해. 뭐 다른 이야기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이야기들은 다 아시니까. 예, 북테러. 요즘에 이제 테러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예, 북한도 한 건 할 건지, 아, 큰일입니다, 진짜. 예, 불안불안해요. 네. 선박형 원자력 발전소. 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뭐 SF 영화 같지 않습니까? 네. 원자력 발전소가, 네,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배 위에. 여러분들 배 위에. 배 위에 있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바다를 갖다가 막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난다 했을 때 막 원자력 발전소에 뭐 미사일 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원자력 발전소 미사일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 핵 항공만 뭐 그런 수준인 거예요. 누가? 중국이 이미 이제 예상하는 거지. 옛날에 옛날은 아니고 SF 영화 보면은 지구 멸망해가지고 엄청난 큰 배에서 방주처럼 막 사람들 살아남는 예, 바이러스 터지고 막 그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대부분 다 배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 드라마도 그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 그 뭐지? 라스트 리조트. 미드인가요, 영드인가요? 라스트 리조트하고 또 배에서 하는 거 있나 하여튼 예, 영드도 있고 미드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네, 상당히 재밌었죠. 선박형 원자력 발전소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 관련주들 네, 움직임. 한일 해저 터널. 야, 요즘엔 누가 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누가 적인지. 북중러대 어디에요? 네. 기사에도 나왔었잖아요. 기사에 나온 거 우리가 보여줬었죠. 북중러대 어디? 예.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협력 관계가 될 것인가? 북, 중, 러, 벌스, 한, 미, 일. 요렇게 지금 관계가 지금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요렇게. 자, 한국과 일본의 해저 터널이 뚫린다면은 진짜 대단한 거요. 예? 여러분들 차를 타고 일본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들 차로 일본까지 그냥 달리는 거야.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도. 와, 안에 막, 한일 해저 터널 안에, 뭐, 휴게소도 있을 거고, 뭐, 포켓몬 센터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겠죠, 한일 해저 터널. 아우, 대단한데요, 저거. 뚫리면 저는 진짜 나이 들어서 가볼 거예요. 예. 이상고온. 전 세계적으로 이번 고온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고온이 지속된대요. 자, 그랬을 때 가장 큰 타격은 뭐가 있을까요? 이상고온. 그렇죠. 농작물하고 예, 동물, 예, 농작물하고 동물. 저기 아프리카 뭐 이런 데는 동물들이 이제 더 이상 마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하니까 죽어가겠죠. 죽어가겠어. 예, 이상고온. 전 세계적으로 예, 그렇답니다. 굉장히 이제 뭐 인류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인간도 저출산으로 해갖고 더 이상 많이 태어나질 않는데. 예. 리우 올림픽. 자, 리우 올림픽 하면 생각나는 종목 뭐가 있을까? 이거는 그냥 뻔한 것 같아요. 진짜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그러면 그냥 뭐 예, 신발, 스포츠웨어, 예? 스포츠에 관련된 거, 그리고 셋탑박스 이런 것들. 제가 최근에 올림픽 관련주로 해서 이 종목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카페에도 올려놨고. 그렇죠. 홈캐스트.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됐나 볼까요? 홈캐스트. 전고점까지 쭉쭉쭉쭉 잘 올라왔네요. 네. 뭐 움직임은 괜찮네.
이미 저희는 정리를 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해두세요. 저출산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1인 가구 1인 가구니까 저출산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이어지는 거예요. 싱글 차이나 같은 이야기고 해피먼데이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증강현실 요즘 난리죠. 포켓몬고 때문에 뭐 포켓몬고에 대해서는 몇 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비슷한 증강현실 게임이 쏟아져 나옵니다. 과연 히트를 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왜 포켓몬스터 같은 증강현실 게임을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왜 포켓몬 같은 게임을 만들 수가 없을까요? 그렇죠. 예. 캐릭터가 없어요. 캐릭터가. 예, 포켓몬처럼 몇백 개의 캐릭터가 나오는 게 있나요? 캐릭터가 없어요. 캐릭터 산업을 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관련주들이 지난번에 움직였었잖아요. 아, 엄마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잘 돼가지고 게임으로 막 연봉 10억씩 받고 이런 건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예. 예. 게임도 공부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은 유아용 게임들은 전부 다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에만 맞춰줘. 2 더하기 2는 4 뭐 이런 것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전혀 이거는 뭔가 도움이 안 돼. 증강현실과 VR 컨텐츠. 증강현실 VR 컨텐츠 지금 현재 이제 컨텐츠 제작 회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성인물. 예, 성인물 쪽으로 엄청난 다운로드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뭐 이렇게 되면은, 예, 증강현실 게임으로 그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아세요, 여러분들? 예?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그 뭐냐면은, 그런 거요. 뭐, 텍스트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옛날에 불리던 건데, 그 그림 화면이 이렇게 있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면은, 게임 속에 여자 주인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을 들면서 이제 가. 그럼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 갖고 대화를 해. 그럼 오늘 영화 보러 갈까? 그럼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당연히 좌석엔 지 혼자 앉아 있겠지. 혼자서 이 영화 보고 이제 영화 보러 나오면은 여자친구가 잘 봤어 이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10만 원에서 한 2, 3만 원이 빠져나가. 팝콘 값까지. 그럼 또 게임 핸드폰 갖고 게임을 해. 그래서 또 돈을 벌어. 돈을 벌면 또 가상 속의 증강현실 속의 여자친구를 또 데리러 어느 동까지 또 택시를 타고 가. 그럼 거기 여자친구가 서 있어. 그럼 태우고 또 다른 동네로 가. 여러분들 증강현실의 가능성은 굉장히 큰 거예요. 예. 물론 이건 제 생각이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는. 그럼 혼자서도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귀엽고 진짜 사람하고 똑같은 그래픽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뭐 생활에 있잖아요. 뭐 그 풍선도 막 들고 다니더만 사람 모양으로 된 거. 예,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다. 나중에 이제 더 나가면 자기 레벨이 올라가겠죠. 스마트폰에 자기 레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어디 가서 뭐 몬스터 때려잡고 이러면은, 예, 자기 레벨이 스마트폰에, 예, 뭐, 개미투자증권님 레벨 1, 이겼어졌어님 레벨 2, PK, 퍽퍽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싶죠. 네. 자율주행,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묶었다. 자, 여러분들, 자율주행과 고령화 시대가 묶였습니다. 왜 묶였을까요? 결국 자율주행과 고령화 시대를 묶으면은 의료기술입니다. 의료기술. 자율주행과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가 70세 이상부터 운전면허에 대해서 뭐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70세 이상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뭐 그런 이제 뭐 점검이라 해야 되나? 뭐 검사를 받는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고령화에 따른 이제 그런 이제 뭐 고령의 운전자분들 있죠. 고령의 운전자분들 상황 대처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뭐 20대랑 지금이랑 틀린데 뭐. 예, 지금은 진짜 20대가 굉장히 그리운 것 같아요. 예, 체력적으로나 뭘로나 몸으로나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르신들이 직접 어딘가를 가고 싶을 때 아들을 바쁘게 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미안한 거야. 아들아 마트를 가고 싶은데 네가 운전 좀 해라. 너무 이제 말하기 미안한 거지. 애는 이제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띠딕 하면은 차가 자동으로 이마트까지 롯데마트까지 코스트코까지 자기가 알아서 이제 가주는 거예요. 그럼 쇼핑하고 주차는 어떻게 해야 돼?
BMW 7 시리즈부터 신형은 리모컨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주차를 해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부잣집이어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당연히 부잣집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BMW 7 시리즈부터 신형은 리모컨 하나만 딱 누르면은 지가 알아서 주차 자리에다가 주차를 한답니다. 엄청난 부잣집의 고령화여야 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있죠. 뭐 아들이 계속 해줘야 되는데 웃긴 거는 아버지가 나이가 뭐 90세다, 80세다. 그러면 이제 자녀는 뭐 50세, 60세 되겠죠. 많이 어린 나이는 아니겠죠, 절대로. 예. 자, 그리고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가 지금 몇 세를 돌파를 한다고 여러분들? 벌써 몇 배나 늘었대요, 나이가. 네. 현재 100세 이상 살고 있다. 예, 100세. 100세. 대단한 것 같아요, 100세. 100세라는 게 진짜, 지금 거의 뭐, 몇 년 전이던가요? 기사에서 봤는데, 한 4-5배 늘었대요,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뭐, 의료기술도 그렇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하고, 뭐, 문화 콘텐츠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로봇. 자,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이제 위기감이 점점 생기죠? 위기감이. 로봇과 계속 발전되는 기술.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제 배달도, 택배 배달도 드론이 할 텐데. 로봇하고 드론이 알아서 택배 배달 다 할 텐데. 뭐 하겠어요. 네. 그럼 이제 로봇 만드시는 분들 그렇게 하죠. 로봇 기술 배워라. 로봇 조립해라. 로봇 수리해라. 아침에 신문 돌리는 애들한테 로봇 배우라 그러고, 운동하던 애한테 로봇 기술 배우라 그러고. 그 전업이 그렇게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던 일을 바꾼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학부형분들은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휴일의 요일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정 1월 1일 새해 첫날로 요일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날짜에 이미 의미가 강력하게 박혀있죠. 3.1절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로 요일제 전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확정. 어린이날 5월 5일 요일제 전환 당연히 가능하죠. 이거는. 네. 석가탄신을 안 됩니다. 만약에 바꿔버리면 불교에서 난리가 나겠죠. 예, 여기 나와있잖아요. 변경시 종교계 반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현충일, 요일제 전환 가능하고, 광복절, 안 됩니다. 그쵸? 개천절, 안 되죠. 단군신화, 단군신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완전히 바뀌면 안 돼요. 한글날 가능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요일제 전환 불가능. 근데 이거 보면은,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로 요일제 전환 불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석가탄신일은 종교계 반발로 안 되는 똑같이 써도 됐을 건데 비슷하게 맞죠? 네. 올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덥다. 이상고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어째? 걱정 마세요. 프로리에이스 에밀리 팩트네이스 베네네이스 라이프페이스에 텔리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다. 세계 기상기구 발표가 있었죠. 쿠웨이트, 이라크, 미국, 인도, 중국 할 것 없이 지구촌 곳곳이 지금 동시다발적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왜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건지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모시고 몇 가지. 자, 뉴스에서 얘기하죠. 지구가 계속해서 뜨거워진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가 상승률, 에그플레이션 이런 것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겠죠. 태극기 휘날리며 국민께 긍정에너지 정하겠습니다. 뭐겠어요? 리우올림픽 D-Day 10. 자, D-Day 10입니다. D-Day 10. 자, 그러면은 이 관련주들은 이제 뭐 거의 끝난 거죠. 빨리빨리 가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정책 이벤트 관련 뉴스, 정부가 쏟아낸 이야기들 전부 다 미국, 일본, 유럽 해외 통화정책 이벤트 위크. 증시는 지금 정책 이벤트의 대기 모드. 자, 뉴스 한번 볼게요. 증시가 정책 이벤트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 주 후반 예정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일본 중앙은행 금융정책위원회를 지켜보겠다는 확인 심리가 커지고 있다. 자, 요거 쭉 읽어보세요. 금리 인상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게 할 가능성이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그쵸? 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남중국해 관련 뉴스 종합.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IRF 본게임 시작. 북핵 사드. 남중국해 외교전 결과의 이목. 이거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네.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2019년 남중국해 원자력 발전소를 띄우겠다.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은 남중국해를 겨냥해 오는 2019년 바다 위를 떠다니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다. 중국이 남중국해 원자력 발전소마저 투입하며 영유권 행보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어서 주변국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나중에 진짜 저 배에다 불 붙여갖고 다른 나라로 떠내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중에 막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배에 불 붙여갖고 막 자포하고 그런 거. 야, 그렇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나라에 하기사 그 전에 요격 나가겠죠, 그렇죠? 네. 중국 핵 전문가들은 선박형 원자력 발전소의 투입으로 남중국해에서 상업적인 개발과 더불어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남중국해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를 띄워 중국의 동무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북 테러 가능성 대비 중국 동북지역 여행 시 조심해야. 정부에서 가지 말라는 위험 국가는 안 가는 게 좋죠. 네. 그 뭐 예전에 어디야? 그 가갖고 막 납치돼갖고 정부에다가 막 몇 억씩 요구하고 그쵸. 미국은 테러와 협상은 없다 그랬고 막 쳐들어갖고 테러범들 죽이고 구출해오고 우리나라는 돈 막 갖다 바치고. 예. 근데 이게 참 어떤 게 나쁘고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 정부가 돈을 줘서라도 뭐 살려와야 되고. 정부가 북한의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동북 지역 여행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가 나왔다. 점점 테러에 대한 위기가 우리나라 없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정책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일 해저터널 관련 뉴스 종합. 바닷속 집안 위에 해저터널이 있다. 한일 해저터널 35년 만에 쟁점 실현 가능성 관심. 와. 한국 중국 간 해저터널과 한국 일본 간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한다. 이 터널들을 개통하면서 터널 입구 지역인 부산과 영종도 부근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인 및 중국인들을 위한 지역을 개발해 투자를 유치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원해온 사업이다. 관련주들 KT 서브만요.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그럼 뭐뭐 있을까요? 관련주들. 시장에 뭐 알려져 있는 거. 그렇죠. 특수건설. 벌써 뭐 흔들고 뭐 난리가 났네요. 막 흔들고 뭐 거래량도 없는데 엄청 흔들고 있어요. 거래량 나와라 뿅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특수건설은 간 적이 없습니다. 이겼어졌으니 특수건설은 간 적이 없어요. 완전 지금 현재 바닥에서 완전 기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나 간다. 나 간다. 갈 사람 부탁 나 간다. 이러고 갈지도 모른다. 안 갈 수도 있어. 막 이런 거. 네, 이거랑 KT 서브마린. KT 서브마린도 어째 느낌이 좀 삘이 오죠. 아이, 나 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 이게 테마로 붙을까 안 붙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장을 한번 뚫어놨죠. 천장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쿵쿵쿵,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모헨즈 빠질 수 없죠. 모헨즈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 움직임은 그렇게 빠른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리노스, 아우 많이 갔네요. 그쵸? 리노스는 테마가 여러 개입니다. 그렇죠. 뭐 저출산 관련주에도 어설프게 속하기도 하고 그렇죠. 철도도 그렇고 리노스가 복합 호재가 제일 많구나.
우원 개발. 우원 개발도 한번 흔들고, 이건 이제 다른 철도죠. 예. 뭐 하이퍼루프부터 시작해서 뭐 철도 관련, 예. 예. 요거는 근데 여기 좀 물린 물량이 좀 많이 있겠다. 네. 우원 개발. 그리고 세명전기. 세명전기. 요것도 천장을 한번 흔들고, 이건 우원 개발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네요. 요것도 물린 물량이 좀 있겠는데.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쵸? 예, 물론 여기보다 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 찾아보시고요. 한일 해저터널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뭐 끝까지 뭐 끌고 가겠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출산 관련 뉴스 종합. 고령 임신 건강 출산 333 법칙 중요하다. 울진군 출산율 돈에서 제일 높을 만하네. 초조 출산 현상 5월 혼인도 출생도 역대 최저. 5월 결혼 출산 역대 최저치.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거죠. 네. 점점 여름으로 결혼식 예식장이 여름으로 가고 있고 저렴하니까. 봄 가을도 조금 저렴해질 수가 있겠나 싶어도 잘 없어요. 80조 쓰고도 출산율 역대 최저. 인구 전담 부처 필요. 정부에서 이거 뉴스 한번 볼게요. 네, 정부가 수많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 정도면 아이를 셋도 넷도 낳겠다 싶을 만큼 획기적인 내용은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투입된 돈도 어마어마한데요. 국회도 고민이 많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결혼한 29살 정유진 씨. 출산을 생각하고 있지만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탓에 육아 문제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만일 아이를 가지게 되면 남편이나 둘 중 하나가 육아를 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좀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평균 1.24명에 불과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올해 출산율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출산 장려를 위해 80조 원이나 투입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인구 절벽과 소비 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국회가 저출산 특위를 출범시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인구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인구 문제를 전담할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와 인구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저출산 특위는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입법도 추진하기로 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이게 참 지금 저출산 이것 때문에 생각이 많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2명을 놓으면은 뭐 어떻게 해주겠다. 3명을 낳으면 뭘 어떻게 해주겠다. 네. 에휴, 이건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 보면은 좀 힘 빠지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네. 1인 가구 증가에 반려동물 편의점 카드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아, 저요? 네, 저는 1명. 네, 저는 1명. 네, 저는 1명이고요. 네. 2분기 카드 승인액 메르스 기저효과로 13.8. 1인 가구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공부를 많이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노는 것들로 이제 많이 주식시장도 채워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시장의 변화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고 곧 있으면 올림픽이 시작을 하고 곧 있으면 가을이 오고 곧 있으면은 중국인들이 중추절 휴가로 인해서 한국에 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번 중추절 추석 때는 월세까지 같이 쓰면 9일까지 최대 쉴 수 있으니까 분명히 레저 취미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가족들과 함께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외식 이런 것도 음식도 많이 사 먹을 것이고 사람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와, 어젠가 그 도미노 피자에서 뭐지? 그 도미노 피자에서 새로 나온 피자를 먹었는데, 오,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아, 갑자기 또 야식 땡기네. 오늘은 어떤 야식을 먹어야 될지, 아, 또 되게 고민되네요. 네. 피자 나라 치킨 공주, 그런 브랜드도 있어? 증강현실. 아, 증강현실로 가면 안 되지. 네. 싱글 차이나 1인 가구 8,300만 명. 네, 요거는, 네,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해피먼데이 도입하나. 내수주를 지켜봐라. 자, 왜 하필 내수주에 대한 이야기, 뉴스가 지금 터졌을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음모론이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 내수주의 끝판왕이, 예,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 추석입니다. 예, 2달 뒤에요. 2달 뒤에 추석입니다. 예. 만약에 해피 먼데이 이런 거에다 추석 터지면 진짜 내수주, 아, 이번에 추석 때 내수주 관심 있게 보십시오. 화장품도 내수주에 포함되고, 그렇죠. 모든 생활용품 내수주에 포함되는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뭐 내수주 해갖고 뭐 칫솔, 치약, 비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20년 전에 그 주식 공부하시던 분이요. 이거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주식 공부할 때 내수주 하면 치약, 칫솔, 기저귀, 휴지, 물티슈 맨날 그 얘기야. 그거는 진짜 20년 전에 나온 책 보고 하는 거요. 그거는 뭐씨 그게 내수주. 예, 아, 참, 그건 이해가 안 돼요. 그거 공부를 했다가 너무 옛날 교재로 한 거예요. 너무 옛날 교재. 그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증강현실 관련 뉴스 항상 나오는 거니까 보시고. 부동산 중개에서, 예, 뭐까지 VR 콘텐츠 혁명. 저런 거는 뭐 당연히 예상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율주행 관련 뉴스 총합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차에서 처리한 업무도 근무 시간으로 산정하자. 오. 자율주행차, 차 안에서 막 일하잖아요. 그것도 근무 시간에 다 포함시켜주겠다. 네. 무인이동체 기술 영향평가 결과 요약. 요런 분야. 자, 요런 분야는 복합호재 중에 하나로 통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정하자와 산정했다의 차이를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업무 근무 시간으로 산정하자. 산정했다. 예, 차이예요. 예, 요 차이를 반드시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1. 고령자 쇼핑, 병원행에 자율주행차 투입한.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기술력이 계속해서, 예,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돼. 늘어나야 돼요. 100세 시대에 열리는가? 100세 시대 고령화 대책 없으면 재앙이다. 100세 노인 3,000명 넘어 10년 만에 3배. 이거 한번 볼까요? 자, 100세 노인. 그러면 신체 구조상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한, 예, 시장 관심이 늘어나겠죠. 통계청 2015 인구주택 총조사 발표. 여성 86.5, 남성은 13.5, 장수 비결 1위는 소식. 아, 나 올해 못 살겠네. 70% 이상은 평생 술, 담배 안 해. 전 술, 담배 안 합니다. 대신에 대식을 합니다. 아, 전 다식. 예, 대식이 아니라 다식. 자주. 전국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처음으로 3,000명대를 돌파했다. 100세 진입을 앞둔 90대 노인들도 15만 명을 넘어섰다. 우와, 봤어요, 여러분들?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이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를 했는데 100세 진입을 앞둔 90대의 노인들이 15만 명이래요. 장수 시대가 본격적으로 곧 열린다. 우리 그러면 한 5년 뒤에는 진짜 한 100세 넘으신 분이 10몇 명 된다는 얘기인데, 아, 물론 이제 우리의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예, 부모님, 예, 장수하시면 좋죠. 예, 장수하시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뭔가, 예, 그런 것들이 또 생기겠죠. 일단 100세까지 사신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빨, 눈, 관절, 신체 장기.
이런 것들에 임플란트는 얼마 전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예, 정부 정책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예, 우리나라의 현재 예, 변하지 않는 시장 상황이 되겠죠. 변하지 않는 시장 상황. 자, 이런 것도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됩니다. BMW 7 시리즈 리모컨으로 자동 주차한다. 그렇죠. 치매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여보, 아버님 댁에 자율주행차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광고. 아, 괜찮네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리모컨으로 주차 가능한 차로. 네? 가급적이면 아들아, 가급적이면 리모컨으로 주차되는 걸로 갖다 달라. 7 시리즈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95세. 7 시리즈 이거 사진 보여주면서 네. 남산매님, 요 사진을 남산매님한테 딱 보여주면서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니? 네, 아 멋지네요. 네. 인간형 로봇 관련 뉴스. 로봇 관련 또 상한가 같죠? 네. 암을 추적하는 마이크로 로봇, 의료용 로봇. 예, 그 외에도 로봇 4D, 신기한 스마트 제품 반짝. 미 해병대의 다목적 로봇, 소셜 로봇. 예. 일진들하고 마주쳤을 때 대신 싸워주는 로봇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예? 일진들하고 부딪혔을 때 대신 싸워주는 로봇.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자, 시장이 현재 상황이 좋습니다. 예, 시장 박스피를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야기도 많고, 예, 지금 뭐 중국발 뭐 이런 글로벌 리스크 뭐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좀 떨어진 예, 시장의 움직임으로 지금 지켜보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막 흔들리고 뭐 브렉시트 같은 또 여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지금 박스피 탈출하냐 안 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 상황도 너무 좋고 예, 매매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상당히 좋은 시즌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브렉시트 뭐 미 금리 인상 여러분들 한두 달 지나면은 분명히 언제 그랬냐고 지금 재밌게 매매할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예, 분명히 했었거든요. 예, 항상 제가 또 얘기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묘비명? 예. 버나드쇼 그 묘비명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세계의 뭐 유명한 묘비명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기사로 나왔던데요? 그 다른 그 언론사에. 우리가 그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카드 뉴스인가요? 여기 있네요. 당신은 묘비명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조지 버나드 쇼 탄생. 이거 우리가 한 달 전에 교육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제가 막 보면서 막 이런 묘비명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예. 같은 생각을 이 시점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예. 희한하. 저걸 예.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딘가에서 그 이야기들이 예, 펑펑펑 터져 나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쉬셔야 될 시간에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방송 또 참여해서 들으시고 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공부를 하실 때, 매매하실 때 이 뉴스의 분석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비승법, 지공법 신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방 삼책략 눌림목 매매에서는 상당히 완성도 높게 잘 만들어져 있는 매매서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번 비승법, 지공법, 하방 삼책략, 종가법까지 실려있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휴가 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